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함께 배우기 이제 그 2차 전지 9번째 시간이고요. 그 배터리 이번엔 장비 쪽으로 이제 우리가 소재는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장비 쪽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장비도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우리 반도체 장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도는 사실 반도체 장비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배터리는 소재가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공정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나눠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2023년 4월 7일입니다. 날짜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그 배터리 장비 시장을 한번 좀 점검해보고, 오늘은 첫 번째가 전극 공정 한번 해보고, 이 공정이 좀 여러 개예요. 전극은 뭐냐면 이제 양극, 음극 만드는 공정이고, 그 다음 조립 공정이 있어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원통형, 뭐 파우치형, 각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모양에 맞게. 그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활성화 공정은 뭐냐면 거기다가 배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충방전을 해줘야 돼요. 그걸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공정.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검사하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일단 이제 전극 공정이고, 전극 공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배터리 장비에선 여기가 제일 핵심이에요. 네. 전극 공정이 가장 진입 장벽도 높고, 여기 있는 기업들의 그 시가총액도 굉장히 큰 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로 넘어가면, 아까 이제 여긴 유럽 쪽이고, 유럽도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150조까지 늘어날 걸로 보이고 엄청나죠. 투자를 이렇게 하니까. 또 미국도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26년까지만 계산을 해봐도 전기차 578만 대에다가 그 439기가와트 이런 이제 공장들을 다 지어야 돼요. 뭐 특히 LG, SK온, 삼성, 여기 뭐 테슬라, 파나소닉까지. CATL이 뭐 들어오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배터리 투자를 미국 쪽에도 많이 하게 되는, 또 미국과 캐나다 쪽으로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장비 회사들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생산 능력 전망인데, 이게 이제 삼성, LG엔솔, SK온입니다. 그래서 LG엔솔 원통형, LG엔솔도 확실히 파우치형이 좀 주력이지만 원통형 해가지고 634기가와트 총 합쳐서요, 전 세계.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일단 243기가와트, 그리고 SK온은 파우치형 중심으로 해서 316기가와트 이렇게 생산을 하니까, 여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장비 납품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배터리 제조 공정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극 공정, 맨 처음에 전극은 뭐냐면은 양극, 음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이제 양극 활물질, 우리 다 배웠잖아요. 뭐 활물질을 도전제 바인드 섞어가지고 그걸 슬러리로 이게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발라야죠. 식빵 바르듯이 잼을 코팅.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롤로 통과시켜가지고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뭐 동박 아시죠? 동박 이렇게 롤로 만드는 거, 그것처럼 롤 프레싱을 해가지고, 롤트롤 방식이에요. 이 아병기 여기 두 개다가 롤에다가 껴가지고 얘를 얇게 펴줍니다. 그 다음에 잘라주고, 이 세로로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해줘요. 건조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무지부라고 있거든요. 이 양극활 물질, 음극활 물질이 이게 포함 안 된 이 끝부분에 그거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걸 이제 노칭 공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하고 활성화하고. 근데 오늘 설명할 건 여기 전극 공정이에요. 그래서 조립이나 활성화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전극 공정은 이제 뭐냐면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공정이고, 믹싱, 슬러리를 섞습니다. 섞어서 코팅을 하고 롤 프레싱을 하고 이제 아변에 놓고 쫙 펴주고 슬리팅 자르고 그 다음에 노칭한다. 노칭은 이제 마지막에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는.
요런 이제 여기 슬리팅은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 각각의 그 이 판을 딱딱딱 하나씩 탁탁탁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좀 그 코팅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잘라내는 게 이제 노칭. 이렇게 돼 있고, 믹싱 공정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요거는 많이 봤죠. 양극 활물질,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요 덩어리에다가 도전지를 붙이죠. 바인더를 붙여서 이게 접착제 같은 거죠. 거기다가 용매를 넣어요. 예, 용매를 넣어서 이제 액체죠, 액체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 예, 요거를 이제 여기 용매에 넣고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슬러리가 돼요. 예,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양극재 슬러리, 뭐 음극재 슬러리, 이렇게 동그란 이제 슬러리가 만들어진다. 예, 그래서 믹싱 공정은 이거를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믹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섞는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들어가 보니까 되게 이 설명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한번 그 캡처를 좀 해왔는데, 전극 공정에 이제 양극 음극 만드는 첫 공정은 믹싱, 양극활 물질과 음극활 물질 그냥 섞는 거예요. 아무튼 얘네를 그냥 갖다다 퍼부어가지고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믹싱이 그거잖아요, 섞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밀가루를 반죽할 때 사용하는 기계와 이게 유사하대요. 이게 밀가루 반죽할 때 이런 기계 쓰나요? 그래요. 플래니터 리밀이란 기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걸 섞고, 근데 여기서 바인더가 되게 중요하대요. 바인더가 이제 접착제 역할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착력이 좋아야 되고 용해성, 또 안정성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믹싱 공정에는 이 좀 좋은 품질의 바인더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밸류체인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믹싱 공정을 대표적으로 만드는 기업이 TSI가 있고요. TSI 많이 들어보셨죠? 윤성 FNC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성 FNC가 있고, 바인더는 한솔케미칼을 만들어요. 한솔케미칼은 우리가 과산화수소 만드는 그 반도체 소재로 알고 있지만 실리콘 음극재도 하고 되게 다양한 사업 많이 합니다. 2차전지까지,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바인더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믹싱입니다. 믹싱은 그냥 섞는 거예요. 이 양극 음극재 그냥 다 섞어가지고 돌린다. 바인더 붙여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코팅 공정은 저기 뭐 동박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바르는 거죠. 예, 이제 얇게 펴서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극재 슬러리나 또 양극재 슬러리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제 코팅한다 그러죠. 입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면 반도체로 따지면 증착 공정 같은 거죠. 반도체에서 증착 공정 중요하잖아요. 소재를 입혀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코팅 공정 같은 거죠. 이런 거를 얇게 발라준다. 그래서 이 장비를 코터라고도 해요. 코터 이름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비고, 코팅 공정은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아주 얇은 동박과 알박 있죠. 여기다가 균일하게 저 아까 슬러리 있죠. 그거를 활물질을 도포를 시켜야 됩니다. 끊어지면 안 돼요. 절대 끊어지면 안 되고 굉장히 기술 난이도가 높아요. 전체 공정의 이 공정 중에서 무려 18%가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도 순서 나와 있지만 이 슬러리를 여기 코팅해서 알루미늄박, 구리박에다가 입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코터기가 그걸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 소재를 배웠죠. 이 소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지. 근데 이 소재를 이제 만들어서 그 배터리로 만들 때는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손으로 주물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반드시 장비가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븐에 건조시킵니다. 100도 이상의 오븐에 이제 건조해서 말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팅 공정에는 CIS랑 PNT 같은 기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제 코팅의 목적은 이 바인더를 전국에 골고루 배치해서 이제 고르게 균일하게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균일한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고, 이 롤투롤 장비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롤로 된 거 있죠. 이 롤 장비가 들어가서 균일한 코팅을 좀 해준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롤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요. 코팅에도 들어가고, 아변 이렇게 쫙 눌러줘서 쭉 펴주는 거, 거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코팅 공정도 이런 장비들이 쓰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공정이 롤프레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아 이런 공정이 있구나 그냥 이해만 하세요. 순서를 섞고 바르고, 예, 그 다음 쫙 펴주고 얇게, 그게 롤프레싱. 롤프레싱은 아변입니다. 아변기. 여기 두 개의 아변기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거 꼭 꽂아가지고 얘를 이게 돌리는 거예요. 롤로. 그래서 코팅된 급판을 두 개의 롤 있죠. 여기다가 딱 껴놓고요. 통과시키면 이게 평평하게 펴집니다. 납작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리튬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펴줘야 돼요. 이 아변기 성능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방금 코팅이 끝난 극판을 이 아변기에 놓고 저 대형 롤 두 개로 이제 통과시키는 거죠. 여기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얇고 평평하게. 역시 여기도 CIS랑 PNT가 합니다. 예, CIS, PNT가 코팅도 같이 하고 있고 PNT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리팅 공정은 뭐냐면은, 저 이제 저렇게 해서 얇게 폈잖아요. 그럼 길 거 아니에요. 길게 나왔잖아요. 이걸 잘라야 돼요. 이제 배터리 규격에 맞게 잘라서 하나씩 만들어줘야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빵집으로 치면 빵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난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빵을 만들려면 크기에 맞게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슬리팅 공정이에요. 반죽이 끝난 그 밀가루나 이런 거를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자르는 거, 그거를 슬리팅 공정이다. 이것도 역시 CIS랑 PNT가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건조기로 이제 말려줘야 돼요. 수분을. 왜냐면 여기 슬러리 있죠. 슬러리가 용액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슬리팅 공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노칭 공정은요 조립 공정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은 이게 또 전국 공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조립 공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조립 공정이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노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칭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게 배터리 보시면 요 앞쪽에 이 배터리가요 원래 이렇게 자르고 나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기잖아요. 근데 요 이쪽까지는 이 활물질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물질이 여기를 유지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질이 입혀져 있어요. 근데 이쪽 있죠. 요 네모나게 구분된 거, 여기 탭 있고, 요 구간은 무지부라 그래서 코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코팅 처리가 된대. 한쪽은 코팅이 됐고 한쪽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저걸 잘라버려야 됩니다. 탭만 남기고. 이 탭은 있어야 돼요. 맨 끝에 여기 양극 탭, 음극 탭. 예. 여기 이제 탭은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여기 양극인지 음극인지 탭으로 또 구분도 하죠. 그래서 하는데, 저 요렇게 생긴 요 부분만 떼놓고 거기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탭이면, 여기가 이 네모난 게 이렇게 탭이라고 해볼게요. 예, 요게 만약에 탭이라면, 예, 요게 탭이면 거기만 남겨놓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 잘라버리는, 그걸 노칭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적어드렸지만 탭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자른다. 공정에 근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병목 공정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그 배터리인데, 여기 보시면 요 필요 없는 요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남겨놓는다. 요게 양극, 밑에가 음극, 중간에 뭐가 들어가죠? 분리막이 들어가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노칭은 두 가지가 있어요. 노칭 장비는 장비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프레스 장비. 프레스는 뭐냐면은 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칭 자른다 그랬잖아요. 자르는 거를 뭘로 자를래? 이거예요. 우리 그 반도체 공정 배울 때도 그 블레이드 아시죠? 블레이드 같은 칼날이잖아요. 웨이퍼 자를 때. 근데 이오 테크닉스가 하는 건 뭐죠? 레이저로 하죠. 요즘에 그게 이제 많이 쓰인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프레스 장비는 칼날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0만 번 사용한 다음에 3일에 한 번 정도 교체한다고 하고요. 양극판에 2개 들어가고 생산할 때, 음극판 생산 공정에 2대. 칼날이 근데 마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단부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여기 약간 이게 절단면인데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절단 시에 이물질도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수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아무튼 여기 이제 프레스 장비에는 엠플러스나 뭐 PNT나 유일 에너테크 이런 기업들이 요 프레스 장비를 좀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프레스 장비가 아직은 많이 쓰여요.
SKO는 프레스 장비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프레스 장비가 노칭 장비로는 가장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단점들이 명확하게 보이죠. 칼날도 자주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공정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수율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장비가 뭐냐면 레이저 장비입니다. 우리 그 이오테크닉스가 웨이퍼 자를 때 레이저로 하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죠. 레이저로 그 무지부를 절단하는 건데, 이물질이 적게 생기고 균일하게 깎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쓰이고, 그다음 공정 속도가 좀 빠르고, 칼날 교체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되면, 물론 기계가 비싸요. 기계가 한 20% 이상 비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공정 중에는 유지 보수 비용도 줄어들고, 이게 또 한 대씩만 있으면 돼요. 양극판 생산 공정 한 대. 아까는 2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좀 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가격은 비싸지만 이런 또 좋은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절단면 보시면 좀 더 매끄럽죠. 요거에 비하면. 예.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 노칭으로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극적으로 좀 교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양극판용이 있고 음극판용도 있는데, 양극판용이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알루미늄 박은 저 레이저를 쏘잖아요. 알루미늄이 흡수를 한대요, 자꾸만. 그 반사를 한대요. 빛을 반사시켜 버리니까 더 많은 양의 레이저가 들어가서 원래 양극 쪽이 더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DENT가 국내에선 거의 유일하게 양극용 레이저 노칭 장비를 만드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뭐 DA테크, 피롭틱스도 레이저 노칭 장비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양극용은 DENT가 뭐 국내에서는 유일하다. 근데 저는 제가 찾아서 한 건데요.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꼭 체크를 해보시고,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M+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회사에 꼭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번 요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왜냐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자료 다 찾아가지고 한 거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는 꼭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확인한 걸로는 어쨌든 DENT가 양극판용으로는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확인은 해봤는데, 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꼭 한번 체크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국 공정은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대표 기업 4개가 있어요. 장비회사 4개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믹싱은 나한테 맡겨달라. 섞는 건 내가 잘한다. 윤성 FNC입니다. 이 회사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설명해드리면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 1986년 윤성기계 제작소에서 탄생을 했고, 원래 유제품 있죠. 그거를 저장한 탱크를 만들던 기업입니다. 2003년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저 믹서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회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주요 제품은 그 믹싱 있죠. 그 일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SK온은요, 윤성 FNC 것만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믹싱 장비를. 네, 그리고 윤성 FNC 매출의 70%가 SK온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SK온이 잘 되면 윤성 FNC도 잘 되는 그런 구조고, 요 4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믹싱 장비가 다양해요. PHS라고 그러니까 분말 상태 있죠. 가루죠, 처음엔. 그거를 이제 재료들을 옮겨주고 계량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이제 측정해주는, 그게 PHS고, 프리믹서는 이제 믹서기를 돌리기 전에 미리 섞어주는, 그러니까 바인더 도전제가 앞으로 더 잘 혼합될 수 있도록 그 전에 미리 이 물질들을 좀 미리 섞어주는 장비고, PD 믹서가 이게 메인입니다. 요거는 이제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 이 용액을 실제로 섞는 거예요. 메인 장비인데, 이게 원래는 과거에 일본이 독점이었대요. 근데 이걸 국산화해가지고 윤성 FNC가 큰일 해낸 거죠. 그래서 요 PD 믹서가 이게 메인 장비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또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다 섞고 나서 보관해야죠. 예. 그래서 원재료, 중간재, 슬러리 이런 것들을 또 보관하는 탱크도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 믹싱에 관련된 거는 윤성 FNC한테 맡겨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믹싱 공정 장비가 이 공정 내에서 점점 전체 공정 있잖아요.
거기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 삼성 SDI하고도 예전에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처음 그 개발에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리터수가 크면 좋아요. 1300, 2300. 요게 이제 혼합 믹싱 과정입니다. 이 분말을 여기다 넣고 용액을 넣어서 가지고 섞는 거예요. 막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슬러리를 만들어서 이 슬러리를 가지고 코팅, 건조, 압연, 절단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한마디로 전국 공정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슬러리를 통해서 나온 걸 롤로 말아서 코팅해주고, 그 다음에 2개의 롤로 압연해주고, 그 다음에 절단하고, 그 다음에 노칭해서 잘라주고, 필요 없는 거. 요게 이제 믹싱 공정이라고 합니다. 믹싱 공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어떤 반도체 이 셀 있죠. 셀의 품질도 좌지우지하고요. 그 다음 고용량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하려면 요게 반드시 중요하다고 합니다. 잘못 섞이면 배터리 성능이 확 떨어져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이 검은색이 배터리 잘못 섞었을 때 성능이 떨어진대. 잘 섞으면. 그래서 믹서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윤성 FSC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하이니켈로 갈수록 균일하게 이걸 섞어줘야 된대요. 그리고 이게 믹싱 장비가 왜 어렵냐면은 고객사마다 요구하는 게 다 다르대요. 이렇게 섞어달라, 이렇게 섞어달라. 맞춤형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윤성 FNC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 회사는 IR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IR 자료가 이제 상장한 지 오래된 기업들은 좀 별로 없어가지고, 아무튼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원래 일본산 걸 쓰다가 국내 최초로 2300리터급, 아까 PD 믹서 있죠. 이제 섞어주는 거. 그리고 앞으로 4000리터까지. 이러면 생산 효율이 300% 증가한대요. 요거까지도 좀 개발에 성공을 한 것 같더라고요. 경쟁사로는 한국의 TSI 들어보셨죠? 여기가 있고, 제일 MNS가 있고요. 그 다음 일본에는 아사다, 프라이막스, 이노우에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안산공장 여기 있죠. 요 부지에 지금 증설을 지금 해가지고 2023년 올해 아마 건설이 완공된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평균 18.6% 정도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차세대 공정으로 연속 생산 방식이죠. 이게 끊기지 않고, 이게 배치식이 있고요, 연속식이 있대요. 여기 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조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차세대 믹싱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정부 과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으로, 여기 뭐 경상대학교 뭐 이런, 아니면 IAEA 고등기술연구원 이런 곳이랑 좀 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연속식은 뭐냐면 믹싱 과정이 끊기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러면 생산 준비 시간도 불필요하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완전 자동화죠. 근데 배치는 한 번씩 끊어주는 거죠. 배치 한 번씩 배치가 뭐죠? 한 번씩 돌린다는 얘기죠. 배치 한 번 하고 끊어지고 또 한 번 하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생산성도 낮고 설비 규모도 크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회사에 전화도 해보세요. 지금 개발이 완료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게 되면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건식 전극 공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테슬라가 하려는 건데, 건식은 뭐냐면 아까 제가 용매에 섞는다 그랬죠. 슬러리를. 그럼 물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말려야 되거든요. 물을 빼줘야 되니까 이게 건조기가 들어가요. 그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용매도 해소해야 돼. 그게 용매를 해소를 일단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장치도 많이 들어가요. 전기도 많이 소요. 이게 건조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반값 전기 있죠. 그러니까 전지 배터리 가격을 낮추려면 반값 전지를 구현하려면 건식 공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슬러리가 없어야 되고, 건조로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배터리 제조원가는 절감하는데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거 만들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한 이걸 하게 되면 코팅이나 건조 공정도 생략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단점은 뭐죠?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 그 지금 개발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렇게 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래서 건식 전극 공정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몇 년 후에는 또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아무튼 슬러리는 뭐죠? 거기다 용매 액체를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 액체를 빼줘야 되고 또 그걸 말려야 되기 때문에 건조를 해야 되고, 예, 거기에 액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배터리 어떻게 씁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건식 전극 공정으로 좀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윤성 FNC도 이제 그쪽 사업을 지금 좀 계속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성 FNC 이제 아셨죠? 믹싱의 최강자 중에 하나다. 기술력도 굉장히 높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코팅 장비입니다. 잘 발라줄게.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코터 최강자 중에 하나고요. PNT의 주력입니다. 이게. 요게 코터래요. 굉장히 길죠. 예. 그래서 주요 제품은 이제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요 제품 코팅 장비, 그리고 아변 슬리터 자르는 요 세 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핵심은 코팅입니다. 이 회사는 주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고객사는 SK온하고 LG엔솔이고요. 근데 동박 장비도 해요. 굉장히 얇은 동박 있죠. 제가 동박은 얇을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그 두께가 예, 굉장히 이제 얇은 3, 4 마이크로미터 동박 생산 장비를 SKC 자회사 넥실리스에도 공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국내 최초로 롤투롤, 그 코팅 장비가 롤로 가잖아요. 예, 그 6 마이크로미터 집 전체 코팅, 굉장히 얇게 하는 코팅하는 그 장비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 원래 일본 경쟁사 히라노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장비에서 동박, 이제 이 공정 중에 이 히라노 장비를 쓰면 동박이 끊어진대요. 동박이 뭐죠? 이게 코팅할 때 밑에 구리박 있죠. 거기다 코팅을 하잖아요. 우리가 슬러리를 할 때 동박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코팅을 하는데 이 밑에 있는 동박이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조 라인 다 중단해야 되고 배터리 재료를 다 폐기해야 된대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LG하고 거래가 중단이 됐고 이 PNT가 거기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 기술력으로 이긴 거죠. PNT가. 영업이익률도 15%로, 그러니까 장비 회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아마 이익률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총도 제일 커요. 예, 영업이익률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진입 장비에 굉장히 높은 경쟁력 갖고 있고, 명성 TNS의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분리막 장비, 분리막 만드는 장비 사업도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 전환상환 우선주를 발행을 했어요. 1,500억. 이렇게 되면 이걸 어디다 씁니까? 증설하는 데 쓰겠죠. 생산 능력이 현재 8천억인데 아마 1.5조 원까지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수주잔고가 2020년, 이게 보세요. 수주잔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20년에 2,170. 요건 제가 이제 전자공시 들어가서 다 찾아본 거거든요. 21년도에 5,935억, 22년도에 무려 1.1조 원. 이러니 주가가 급등을 했죠. 장비는 수주가 최고예요. 일단 수주를 많이 따내야 되는데 수주로 증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NT는 대표적인, 한마디로 이제 2차원지 장비에서는 가장 큰 형님이죠. 그러니까 시총으로 보면. 예. 그래서 덩치가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를 볼 때는 각 공정을 봐야 되고, 그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어디인지 전국 공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핵심 장비를 이 기업은 뭘 만드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고, CIS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게 이제 아변 최강자입니다. CIS. 예, 롤 프레싱. 아까 우리 한번 봤죠. 롤 프레싱이 뭔지. 이게 롤 두 개에 끼워 가지고 얇게 펴주는 거. 이게 매출 비중에서 제일 높아요. 이 PNT는 저렇게 아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비중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못 적었고, CIS는 그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현재 아변이 75%. 그러니까 PNT는 이 세 개를 다 해요. PNT도 경쟁사죠, 어떻게 보면. 근데 차이점 뭐죠? PNT는 쿼터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니까 강자고,
강자인 것 같고, CIS는 아변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쿼터랑 슬리턴 비중이 얼마 안 돼요. 한마디로 이 기업은 아변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전국 공정 중에서 기술력이 가장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거래요. 배터리 밀도와 성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주요 공급사는 이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도 하고요. 얼티엄셀, LG 쪽이죠. 그 다음에 스웨덴의 노스볼트까지 공급을 해요. 그래서 유럽향으로도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엔솔 비중이 80%, 그러니까 점유율이 80% 정도 될 정도로 LG에서는 CIS 장비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 이 회사도 비슷합니다. 수주 잔고를 한번 보시면 2020년에 2,400억, 21년 3,200억, 22년도에 5,800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최대 주주가, 근데 지배 구조가 조금 좀 아시면 좋은 게, 최대 주주가 SFA 아시죠? 디스플레이 장비 만드는 그 회사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 지분 인수를 했어요. 작년에 그 최대 주주가 SFA가 올라섰고, 이 CIS의 자회사는 CI 솔리드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뭐 하냐면 그 고체 전해질 있죠.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뭐죠? 전해질이 고체로 된 거예요. 지금은 다 액체 쓰는데, 그래서 그 전해질을 좀 개발하고 있는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 개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건식 전극 장비도 개발하고, 아까 제가 건식 전극 공정 말씀드렸죠. 용매를 안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용매를 안 쓰니까 뭐 건조 공정도 필요가 없고, 비싼 장비를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값 배터리를 만들려면 저 건식 전극 공정이 중요한데, 이것도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CIS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식 전극 공정이 중요한 게, 배터리 원가 최대 20에서 25% 절감해주고, 그 다음에 유기용매 미사용하니까 당연히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건조로, 아까 있죠, 건조할 이유가 없잖아요. 용액을 말릴 필요 없으니까 에너지도 절감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가격,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테슬라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국 공정 마지막이고요. 이제 요거는 노칭 장비 만드는 DENT.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한참 이제 보고서도 많이 봤던 기업인데, 레이저로 절단하는 그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DENT는 레이저 노칭 장비가 비중이 커요. 33%. 근데 원래는요,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 장비가 주력입니다. 이건 좀 안 보이니까 제가 조금만 줄일게요. 네. 원래 주요 제품 중에 핵심은 디스플레이, 원래 옛날엔 디스플레이 장비예요. 근데 디스플레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2차전지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면서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심은 요거예요. 레이저 노칭 장비. 점점 매출 비중 늘어날 것 같고, 고객사는 거의 LG엔솔이 납품합니다. 왜냐하면 레이저 노칭 장비를 지금 쓰고 있는 업체가 거의 LG밖에 없어요. 많이 쓰고 있는 업체가. 그래서 국내 유일의 양극용 레이저 노칭 장비를 일단 이제 생산하는 그 장비 생산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레스 장비랑 이게 나누잖아요. 노칭할 때 프레스 장비 대비해서 5% 정도 더 수율이 많이 나오고, 생산 속도도 25% 증가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죠. 또 LG엔솔이 얼티엄 셀즈에 이제 공급하는 그 장비를 가격을 30% 올려줬대요.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교체 주기가 1년에서 1년 반이라 꾸준하게 바꿔야 돼요. 레이저 노칭도. 예. 칼날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칼날이 필요 없으니까 꾸준히 유지보수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양극용 장비 경쟁 우위도 좀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루미늄 박은 동박은 음극, 알루미늄 박은 양극인데 반사율이 높은, 레이저를 딱 쏘면은 이 알루미늄 박은 반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레이저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서 좀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국내 유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하고 SK온도 아직은 좀 적극적이진 않고, SK온은 거의 채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LG엔솔이 꽤 많이 쓰게 되면 요 삼성과 SK온도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요. 뭐 왜냐면 이제 레이저 노칭이 확실히 장점이 많으니까
그리고 LG엔솔이 미국 고객사 확대하고 투자도 좀 확대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주잔고 보시면 아무튼 2022년도까지, 그러니까 21년까지는요 수주잔고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200억대. 근데 갑자기요 작년에 레이저 로칭 장비 수주가 터지면서 930억으로 점프를 합니다. 레이저 노칭만 845억을 찍어버렸어요. 네, 이러니 주가가 많이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DENT도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핵심, 그러니까 이 워낙 회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일단 장비에서는 요 장비 회사들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하다. 전국 공정이 제일 중요한데 이 전국 공정에서도 요 장비를 만드는 요 4인방. 그래서 2차 전지에서는 이제 F4, 예, 우리 그 꽃보다 남자 있잖아요. 2차 전지 F4는 요 4인방이라고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공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공정 마지막인데 그 장비 경쟁 우위입니다. 그래서 공정별로 그냥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 기업으로는 일단 그 윤성 FNC가 믹싱 쪽, 코팅 장비는 PNT, 그 다음에 아변은 CIS, 노칭은 DENT. 요 4개 기업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생산 계획입니다. 윤성 FNC가 현재 5,500억 정도 생산 능력이 있는데 완성 2공장 양산을 해서 7천억 목표로 하고 있고, PNT가 8천억 정도 되는데 이제 1.5조 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CIS는 3천억인데 6천억 목표로 2배 정도 증설 계획을 갖고 있고요. DENT는 일단 증설은 끝났는데 2,500억 정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공정 장비주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핵심적인 기업들만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전국 공정 장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걸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한 번에 다 하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부분 조립 공정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떠세요? 저 공부하니까 좀 뭔가 좀 이게 달라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까 아 이게 중요하구나. 장비에서도 이게 뭔가 좀,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더 중요한 게 이거고 찾아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 한번 자료 찾고 공부해 보시고 고민하시면 분명히 더 좋은 성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국 공정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파트 9번째 2차 전지 장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